그때 울타리의 흔들림이 자꾸자꾸 더 격렬해지고 있었어. 이런 화이트 노이즈로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원자가 절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지. 그럼 누굴 할아버지라 가는데 얘. 엄마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그 순간 제가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고 문 앞에서 휙휙 지나가고 오기를 반복하는 거야. 반갑습니다. 2016년 9월 6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또 기다리셨던 박보살 이야기로 꾸며지는데요. 먼저 압둘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사연으론 캡틴의 유짱님의 사연 담벼락의 저주.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다랭이님께서 보내주신 목류병,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자, 또 최근 또 믿고 보는 사연이죠. 안동 김수민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상여소리라는 제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보살 이야기 10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와주신 분들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2016년 9월 6일입니다. 벌써 9월달, 또 6일이 지났어요. 우리 9월 이제 시작이니까 모두 화이팅 했었는데, 그죠? 자, 아란님 어서 오시고요. 해질러님 반갑습니다. 별탄다님 어서 오세요. 겸이랑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오프닝이 원래 예전 오프닝인데 오랜만에 한번 또 키워봤습니다. 깐돌이님 어서 오시고요. 세라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아빠가 되신 장기돌님께서 또 109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그 전에 그 전에 AR 들고 찾아감님께서 팬가입해 주셨네. 언제 어딨지? 언제 하신 거야? 언제 하신 거예요? AR 들고 찾아감님, 와, 980번째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빡 제가 놓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AR 들고 찾아가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별풍선 한 개로 AR 들고 찾아가님 팬가입 980번째 팬가입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20분만 더 하면 1000명이라는. 와우, 장기돌님 고맙습니다. 우리 장기돌님께서, 야, 너 저리 가. 야, 저리 가 이놈 새끼. 네, 장기돌님 아빠가 되셨다. 야, 너 거기 혓바닥 집어넣어. 혓바닥. 응. 너 똥꼬 집어넣어. 똥꼬. 장기돌님 죄송합니다. 아이, 거슬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유, 아빠가 되셨다고요. 아유, 공주님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우리 장기들님 또 형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형수님인가 재수신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아이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예, 잘해드리세요. 우리 예쁜 따님 정말 건강하게 예쁘게 깜찍하게
그렇게 컸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장기달리. 백고기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돌님. 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폐가를 지나가다가 발깁스를 했다고요?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폐가를 지나간 거예요? 폐가를 들어가신 거예요? 동생이 데리러 왔다고요? 피존 쉐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카카오 뭐야 이놈의 인기란. 퍼즐러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프리지어스님 어서 오세요. 된장님 반갑습니다. 겸이랑 스토리님 어서 오시고요. 하루하루 섭님 팬이 늘어가고 있나 보네요. 아유, 너무나 감사드리죠. 저야. 스카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님 어서 오시고요. 천사님 안녕하세요. 추석 때 돈 모아서 별풍 나도 도전. 고맙습니다. 1000번째 노리고 싶네요. 뭐 이미 팬인데. 언제적 팬이야? 오늘 날씨가 밤 한개가 싸하니 깔린 게 오늘 방송 분위기 있습니다. 어우 그래요? 물 한개, 그건 물 한개지. 한니발님 어서와요. 예, 인사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왜 우리 강아지 기죽이고 그래요? 똥꼬가 얼마나 귀여운데. 코마리님 죄송합니다. 자, 회사 끝나고 친구랑 폐가를 갔다고요? 왜 그래? 그 혼나야. 근데 나한테도 혼나야 된다.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폐가를 왜 가? 불나방에 그냥 불에 뛰어든 거 아니야 그거는. 아이고. 아니돼요 그런 건. 아니 멀쩡한 사람도 폐가 가면 위험한데 항상 귀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폐가를 왜 가? 혼날라고. 내 동생이었으면 맞았어. 별탄다님은 1년 됐나? 1년 더 되지 않았나? 아니 그동안 안 들어온 거 빼면 1년 정도 됐겠다. 한니발님 그래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재밌게 안전하게 보내고 와요. 우유 머피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압둘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제가 본 것은 이라는 사연부터 듣고 올게요. 자 모두 착석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어폰이 있으시면 제 방송은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더 집중도도 높아지고 더 재미도 있답니다. 요즘 가끔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스피커로 들으시면서 목소리가 웅얼댄다고 그러시는데 예 이어폰으로 들으십시오. 자, 송풍만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스카이님의 자랑이 묻혔다고요? 신랑이 새로 사준 크림 바르고 착석했어요. 그거는 뭐 나는 부럽지 않아. 나는 크림 따위 바르지 않으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공포라디오 한다. 언니 공포라디오 들을래? 제발 좀 나와봐. 왓썹의 공포라디오 같이 듣자. 나 혼자 무서워. 미스테리도 하고 겁나지려 기저귀 챙겨와. 공포라디오 들을래? 추천만 눌러줘도 좋아. 꺼져 역행 볼 거야. 에이 슈발.
제가 본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다 밤마다 자장가 삼아 듣는 한 유학생입니다. 서로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선 홈스테이 아줌마 홀로 살고 계셨는데 홈스테이를 하러 온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시고 요리도 해주시며 정말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집은 2층 집이었고 제 방은 2층의 홈스테이 아주머니 방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어나서 문을 열면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었죠. 제가 그 집으로 홈스테이를 온 지 4달이 지난 후 1월 어느 날,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려 학교도 멀어 죽겠는데 수업을 가기가 너무 싫어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슬슬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곤 조금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밖은 햇빛이 쨍쨍하고 화창했습니다. 아, 비가 그쳤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저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검은 형체가 홈스테이 아주머니 방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진처럼 생긴 것이 말이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자기 전에 방문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잤고 아주머니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아주머니 그리고 또 다른 아주머니 친구분 이렇게 3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시기상 겨울이었지만 눈 대신 비가 내리는 시애틀의 날씨 때문에 비옷을 쓰고 다니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머니 친구분 중에 내가 못 본 분이구나. 근데 요즘 비오도 검은색이 있나? 난 모르겠다. 내일도 아니고. 하고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보니 밖에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보았습니다. 역시 닫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하더라도 맑았다가 비왔다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활짝 열려있던 문이 어떻게 또 닫혀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결론에 도달했죠. 꿈이구만. 개꿈이구만.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단지 꿈만이 아니었습니다. 2주일 후 제가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그룹 과제를 늦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어디선가 앰뷸런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그 소리는 가까워졌고 에이 설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그 집 앞에 앰뷸런스 2대가 서 있었고 저는 상황을 인지한 후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선 호스트 아주머니께서 입에 거품을 문 채 계단 바로 밑에서 왼쪽 다리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계신 아주머니께서 치료가 한참 걸릴 거란 말을 아주머니 친구분께 전해 듣고 저는 홈스테이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주머니 친구분과 만났습니다. 제 중국인 친구가 묵고 있는 홈스테이 집이 그 아주머니의 친구분의 집이더군요. 병원에 실려가신 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여쭈어 보았는데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사람
원래 간질기가 있는 사람이거든. 아휴, 근데 그날 간질로 인한 발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간질이 심해지셔서 왼쪽 발 신경이 손상됐다는 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그렇게 끝나서. 의사들 말로는 간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아예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래도 참 안타깝네. 정말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다음 말을 듣고 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살짝 발작을 일으킨 게 작년 11월 달부터였거든.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 받아왔는데 간질기가 있다고 나왔었던 거야. 조심 좀 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제가 11월 달에 보았던 그 검은 물체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네, 압둘라님께서 보내주신 제가 본 것은 이라는 사연, 첫 번째 사연으로 듣고 왔습니다. 꿈에서, 꿈인지 생신지는 몰라요. 자다가 눈을 떠서 봤는데 웬 검은 옷을 입은 사신 같은 모습의 사람을 목격한 뒤로 아주머니의 병세가 도졌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소름인데 그 와중에 꿀잼각이 터졌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야기 듣는 와중에 치카님 어서 오시고요. 리엘님께서 아이고 오늘 나 왜 이러니 죄송합니다. 화면을 또 안 켜고 있었네. 리엘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자, 그리고 스티커 2개 선물 항상 지켜보고 있기 최상 고맙습니다. 오늘도 꿀잼 방송 1위로 상큼하게 방송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름 돋죠 이야기. 레모네초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요. 저는 라이한나님 좋아요. 헤즐러님 반가워요. 아까 인사드렸죠. 안동 김수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수민님 사연 상현소리 준비되어 있어요. 아우 지리던데요. 루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승사자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승사자인지 뭔지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이후로 아주머니의 병세가 발병을 했다고 해요. 요즘 질차도 누르니까 자주 오게 되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바로사니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회사 2달째 월급을 안 줘서 계속 상하네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왜 웃었냐면 너무 동병상련이라. 김나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꿀잼각 1분마다 눌렀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마코에님 어서오세요. 헤로님 졸리시면 들으시면서 주무세요. 헤즐러님 아까 인사드렸는데. 다솜님 또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다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놀라 이세님 어서오세요. 마소님 축하해요. 뭘요? 저기 꿀잼각이요? 그 아주머니는 그럼 한쪽 다리만 못 쓰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렇긴 한데 또 뇌 쪽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실화예요? 뭐 실화라고 보내주신 사연이니까 실화라고 믿어야죠.
친구도 간질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항상 제가 덜 봐줘야 했었고 곁에 있어줘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증상이 많이 줄었지만 거품 물고 쓰러질 때 틈만 나면 상처나서 친구로서 많이 안쓰러웠고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도 제 친구의 형님이 간질이 있으셨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옆에서도 그 형이랑도 제가 좀 친분이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서 거품 물고 막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데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너무 안타깝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참 그랬어요. 시와 그림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시와 그린님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정자님도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온다고요? 아니 우리 방 왜 그래 진짜. 다 시청자가 BJ 따라간다는 것도 사실인가? 아니 저도 월급이 거의 한 2달 넘게 지금 거의 3달? 거의 3달 넘게 안 나왔는데 루시엘님 또 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저 어제 잠시 그 녹방에서 채팅하시던 분들께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해도 되나? 저 또 BK1144님 어서오세요. 노래 연습하러 생 라이브 너무 좋네요. 나중에 다시 들어올게요. 알겠습니다. 시와그린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공식 백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급 휴직이죠. 무급 휴직. 그래서 지금 참 그래요. 아이고 이걸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저지만 다른 시청자분들 모두 월급 밀리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딴 회사요. 저는 딴 회사를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나이에 그냥 방송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다른 그냥 그 회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좀 해보려고요. 방송에 아예 올인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병행해서 할지는 지금 좀 계속 생각 중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것도 웃긴 거지. 자르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월급 줄 돈은 없고 하니까 무급휴직. 그렇습니다. 방송만 믿고 하기엔 좀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은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예 방송을 못 해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회사 들어가면 이 또 IT 업계가 그렇잖아요. 막 야근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지금 다른 회사를 들어가면 지난 회사는 그 월급이 밀리고 해도 제가 계속 있었던 이유가 방송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를 들어가서 뭔가 내 능력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신경을 많이 못 쓰죠. 거의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회사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방송도 어느덧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수입을 떠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돼버렸어요. 방송이. 그래서 방송을 포기할 수는 없고 대신에 회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렇고요. 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대신 유튜브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광고를 많이 봐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125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일을 수주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두 번째 사연 듣고 올게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캡틴의 유짱님이 보내주신 담벼락의 저주라는 사연입니다. 자,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2시가 넘어가면 추천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때 제가 화면 늦게 넘긴 거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하시네. 저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자, 시작할게요. 그렇게 재밌나? 녹방이라도 들어가 볼까? 어이, 채팅창이 열려 있어. 채팅창이 열려 있어도 추천은 가능하단다. 한번 해보렴. 그렇게 지려요? 왓썹이라면? 언니! 공포 라디오 들을래? 아니면 유튜브 볼래? 업로드 매일 하고 있잖아. 구독도 하고 광고 보면 좋잖아. 스킵 누르지 마라. 12시 넘어가면은 추천 한 번 더 누를 수 있잖아. 지금이니? 담벼락의 저주. 초등학교 5학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신나게 보내고 개학날이 다가왔죠. 개학한 지 며칠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반장이 담임선생님이 부르니까 빨리 교무실로 가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전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안 좋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아버님께서 전화하셨어. 유정이는 가방 들고 집에 가 있으면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하셨으니까 가방 싸서 집으로 곧장 가봐라. 알겠지? 네, 선생님. 철이 없던 저는 반 친구들에게 집에 먼저 간다고 부럽지 라면서 가방을 챙겨 집을 걸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진 걸어서 20분 정도. 더운 날씨 덕에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더군요. 이 집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때쯤 시골로 이사를 와서 집을 있는 그대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마당에 있는 문쪽만 벽돌로 쌓아 집안을 못 보게만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시골 주택이었죠. 이 담을 쌓을 때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말이 많았다는 것은 중학교 올라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초등학교 때로 넘어가서 저는 집에 와보니 불은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어서 만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아빠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절 보시며 말씀하셨죠. 유정아,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니까 내일 학교 갈 준비해서 병원 가서 엄마랑 자자. 저는 아빠 말대로 짐을 싸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니까 6인실 가장자리의 창가에서 엄마가 있는 것을 보곤 달려가서 안았죠. 우리 아가 밥은 먹었어? 아니, 배고파 엄마. 엄마가 치킨 시켜줄까? 치킨. 정말 좋았습니다. 병원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매일 차비도 넉넉하게 받으면서 병원에서 자고 학교가 끝나면 또다시 병원에서 생활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엄마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질 동안 엄마에겐 이상한 냄새가 났고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임산부 마냥 불룩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였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수술이 불가해서 최소한의 약물 치료만 하고 계셨던 것이죠. 유행 냄새가 심해지자 6인실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를 해왔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1인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양엄마가 생겼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엄마가 1인실로 가고 3일 뒤 저녁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죠. 푸르른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는 멀리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엔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입은 엄마가 날 웃으면서 보시더니 손짓을 하시는 겁니다. 아프기 전 모습 그대로. 우리 아가 이리 오렴. 엄마랑 같이 가자.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달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손목을 아프게 꼭 쥐고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웬 할머니께서 저를 무섭게 째려보시며 네 엄마 따라가면 죽어. 아니야,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 꿈속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양엄마가 절 보며 아빠가 찾고 계시니 엄마 병실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쌍코피가 터져 휴지로 양쪽 코를 막고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계셨죠. 다시 6인실 병실로 가서 양엄마에게 엄마 없다고 아빠도 없다고 하니까 마침 아빠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장으로 절 데리고 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펑펑 울며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뿌리며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언니와 함께 엄마 짐을 태우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동네 주민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봐, 거기 집다 머물고 새로 하면 벌 받는다고 했잖여.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거기 할머니, 그 전에 사시던 그 할머니가 위암으로 그 집에서 돌아가셨잖여. 치료도 못 받고. 그게 왜요? 무당이 그랬다는데 그 할머니 아들한테 여기 이 집 다 머물면 그 할매 귀신 다시 들어와서 똑같이 데려갈 거라고. 꺼림칙해서 언니가 아빠에게 물어보았고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렇게 아빠와 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사를 결정하고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집 장판 밑에서 우연치 않게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에 살고 계셨던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찍어두셨던 모습을요. 그 사진 속의 할머니, 그 할머니는 꿈속에서 저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으셨던 꿈속의 할머니였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무서웠고요. 그렇게 이사를 가고 18년이 흐른 지금 전 제사 때마다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보냅니다. 어릴 때 언니가 그랬거든요. 불로 태워 보내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다 받아볼 수 있다고. 잘 계시죠? 저도 잘 있다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립다고. 여러분, 옆에 계실 때 잘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요.
네, 캡틴의 유짱님이 보내주신 사연 담벼락의 저주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슬퍼요. 아픈 이야기네요. 무섭다기보다 슬프네요. 그죠? 지금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신데 옆에서 더 잘해드려야겠습니다. 예. 옆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뭐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살갑게 식사하셨는지 건강 괜찮으신지 항상 체크해 주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세요. 속내도 많이 풀어주시고. 자, 루시엘님 별풍선 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으면 엄마와 같이 갔을 것 같네요. 이 사연의 주인공분도 가기 싫어 안 간 게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잡았댔잖아요. 잡아서 못 가게 했대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꿈속의 할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그 집에 살았던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담을 허물면 할머니가 똑같이 데려갈 거다라는 무당의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 뭔가 소름이 돋으면서도 그 소름을 아무래도 이 어머님의 사연이다 보니까 슬픔이 더 컸던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언나님 10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프니까 109 고맙습니다. 다이아나님 감사합니다. 109개 선물 고맙습니다. 참 사연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가시기 막 그렇게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라이언나님 109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힘내서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나 근데 왜 이렇게 정색하고 있니? 나 왜 정색 안 했다? 예,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조금 더 우리 멋진 아들, 예쁜 딸이 되도록 더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들 모두 잘할 수 있죠? 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1억 천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정말 세상을 정말 활기차게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 보시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하시니까 안부 항상 잘 챙겨드리시고요. 네. 이제 곧 추석인데 우리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고 정말 재미난 즐거운 추석 보냈으면 좋겠네요. 나이안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 음악 지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리이저님 언제 오셨어? 한이 없고 설마 저승길에 자기 딸 데려가는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제보자님 어머니가 아니라 담 허물면 들어온다는 다른 귀신이 어머니인 척 말을 한 게 아닐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에이 엄마인데 설마 자기 딸을 주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머님 자신도 그 꿈속에서 실제 어머니라면 그게 내가 뭐 죽어서 가는데 쟤도 죽여서 가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살짝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게 됐든 간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 그것만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주누코난 엄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라님 어서 오시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양엄마가 생겼다는 건 뭐죠? 저도 안 그래도 이 사연 소개하면서 그 부분이 살짝 좀 걸리긴 했는데
뭔가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버님이 참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뭔가 그런 꺼리낌 없이 양엄마라는 걸 바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뭔가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랬으면 받아들이지 않았겠지, 양엄마라고. 뭔가 있었을 건데 그 가정사라 그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첫 번째 사연이요. 압둘라님의 제가 본 것은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결국 맞았다? 누구한테 맞아요? 동생한테 또 맞았다고? 맞아야지. 아라님은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예. 왜냐니? 왜 그 위험한 흉가를 가가지고 폐가를 가가지고 다리 다쳤잖아. 응? 철 들어야지 이제. 영화쌤님 안녕하세요. 무당 언니한테 맞았다고요? 아, 맞아야 된다니까. 친구들한테 끌려갔다고? 에이, 그럼 뭐 납치도 아니고 무조건 안 간다 해야지. 제가 아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면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아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방 오래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을 몰고 다닌다니까요, 저분이. 예, 송풍마님 들어가세요. 잘 가요. 오늘 친구랑 듣고 있는데요. 섬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저를 때려요. 목소리 좋은데 왜 달검님을 왜 때려요? 달검이님이 왜 때려? 목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끌려갔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 알 거 아니야. 아라님의 그 사정을 몰라요? 알고 데려갔으면 친구들이 진짜 그거는 친구도 아니다. 알고 데려갔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저가 지금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가로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신고를 했어야지. 진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가지 마세요. 진짜 경찰에 신고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섬님 목소리가 장난치는 목소리 같은데요. 뭐 장난도 살짝 섞어서 얘기하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죠. 저는 폐가 사진 봐도 온몸이 아픕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혹시 추천 누르셨나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눌렀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근데 잠깐만. 가디오님 예 들어가세요. 잘 가요. 이미 업한 비질이래요. 마서님 폐가 방송이에요. 저는 폐가 안 간다니까요. 저는 폐가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나? 예전에 처가에 갔는데 장모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어느 집에 뭘 갖다 주러 갔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집인 거야. 그래서 내비를 찍고 갔거든요. 네, 내비를 찍고 가서 내비가 알려준 대로 도착을 해서 갔는데 계세요 하면서 이제 갔지.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집이 막 마당에 막 잡초도 많고 뭔가 느껴지는 집의 느낌이라면 보통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냥 누군가 사는 집이구나
뭔가 나와는 다른 무언가 기가 느껴지잖아요. 아무런 기가 없이 그냥 되게 음산한 느낌 있죠. 되게 추운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폐가였던 거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었던 거예요. 내비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제 찾아가기는 했는데, 와, 근데 그때 진짜 그 집이 폐가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전에도 이제 소름이 살짝 돋긴 했는데,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더 들어갔더니 딱 느껴지잖아요. 이제 집기 같은 게 막 널브러져 있고, 한쪽은 막 문이 떨어져 있고 막, 와, 그러면서 아, 여긴 폐가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진짜 이게 진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털이 막 곤두서는 거예요. 밤도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초저녁 이때였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소름이 돋고 막 미치겠는데, 와, 난 그래서 폐가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게 정말 선명하게 느껴져.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제 귀신을 뭐 몇 번 본 적이 있긴 한데, 예전에, 지금은 뭐 거의 뭐 귀신이랑은 관계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뭐 오싹함이라든가 이상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일이 거의 없는데, 진짜 그거는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여기는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런 게. 되게 막 추워요, 느낌이.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폐가 흉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다랭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목류병 시리즈 이번에 마지막 4번째 사연입니다. 목류병으로 정말 많은 고생하셨던 우리 다랭이님, 이번 4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또 막 걱정도 되고 막 무섭기도 하네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다랭이님의 목류병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오싹 퀄리티 좋은 공포라디오가 맞나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추천 안 누른 시청자님이 맞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어? 에이, 며느라, 여기 잡았다. 여기 추천 안 누른 사람 여기 있다. 추천을 누르라고 몇 번을 말해. 아버님, 나이스 샷. 목류병. 안녕하세요, 다랭이입니다. 쓰다 보니 벌써 4번째 글이네요. 오랜만에 잊고 있던 목류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니 목류병이 다시 재발하면 어쩌나 라는 걱정도 들더군요. 그래도 이왕 쓴 거 끝까지 쭉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앞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겪다 보니 저는 상당히 심리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다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이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고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주전자 안에 물이 끓고 있는지 맹렬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 소리에 잠에서 깨신 부모님께서 급하게 가스레인지 불을 끄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손에서
엄청난 고통이 전해져 오더군요. 오른손을 펴보니 제 손바닥 전체가 화상을 입었는지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전자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은 것 같더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보통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반사신경으로 놓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는지 옆엔 코코아 한 잔까지 타놓는 여유를 부렸더군요. 아무튼 부모님과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다행히 이도 화상에 그쳐 간단한 조치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 환자들은 목류병 상태일 때 고통에 둔감한 편이다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뭐 둔감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아예 못 느낀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네요. 이후 가족들은 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뇌파 측정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네요. 상담을 받으면서 들은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꼬대 심한 사람은 렘 수면 행동장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렘 수면 행동장애, 즉 꿈을 꾸는 수면 상태에서 꿈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비교적 단순한 행동들을 실제로 잠든 채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목류병, 일명 슬립워킹은 살짝 다르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잠꼬대를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엔 깨게 되지만 목류병은 그렇지 않고 더 나아가 비교적 복잡한 운동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꿈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하니 상담을 하시던 분이 상당히 놀라시더군요. 보통의 목류병 환자들은 꿈을 꾸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때까지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대부분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목류병은 아이들의 20%가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꽤 흔하단다. 성인은 10명 중에 1명꼴이고 네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목류병 살인 같은 일들은 1명 중에서도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이 또한 단순히 범인들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렴.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단다. 너를 너무 의심하지 말고 자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오늘 밤 이 침대에서 잠을 푹 잘 거다 라고 10번만 말하고 자보렴. 잠을 자기 전에 10번의 마인드 컨트롤, 이거 하나로도 저의 목류병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최면, 즉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몇 자 더 적어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서 목류병은 다 나으신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건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자고 있던 방에 후배가 밤늦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화내면서 훈계했다더군요. 저는 그랬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어쩐지 그 후배가 저를 슬금슬금 피하더니만 그 이유를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불과 2년 전 이야기니 어떻게 보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제 목류병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제 긴 사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목류병 말고도
저의 특별한 경험담이 몇 개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상 다랭이였습니다. 네, 다랭이님 사연 목류병 네 번째 이야기였고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주전자 그 뜨거운 거를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 와중에 막 코코아까지 타고. 와, 두둠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셔서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는 하시지만 불과 얼마 전에 2년 전이라고 하셨나요? 후배가 들어왔는데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막 뭐라 했대요.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말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쭉 빠지냐. 야. 자, 해질러님 주무세요. 잘 자요. 이야기 시작 전에 우리 장기돌님께서 또 힘내시라고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100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장기돌님 감사합니다. 장기돌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돌림도 지금 참 힘내셔야 될 상황에 저한테 또 이렇게 힘내시라고 좋은 또 이렇게 후원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힘내서 노력하는 왓썹이 되겠습니다. 따다따다 따다따다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붕어빵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중에도 나왔지만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굳이 꼭 이 사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아픈 와중에도 항상 물론 우리가 약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 이런 것도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또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 이런 거 잊지 말고 틈 날 때마다 하세요. 특히 이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예전에 강령술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뭔가 강령술이라기보다 약간 심리 쪽인 게 더 강하긴 하지만, 거울을 여러 개 놓고 넌 누구니 넌 누구니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자아가 막 분열되는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넌 할 수 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넌 할 수 있다. 그래, 힘내자. 가능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로 계속 자기 암시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때 글쓰기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죠. 글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뭔가 차분해지면서. 저도 한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수면제 부작용으로 라면 5개 끓여 먹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저더러 미친년이라는 말을 일갈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스카이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사연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저를 생각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우훗. 다랭이님. 저는 언제나 제 자신에게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선배한테 폭풍 칭찬 받은 게 있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칭찬을 떠나서
칭찬 받으면 기분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기 암시를 꾸준히 하면서 이겨내시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팔공주님이 연희공주님이시고 연희공주님이 준우 엄마님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신분 세탁하셨네. 칭찬을 받아도 부정했거든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프리지아스님, 자신을 믿으십시오. 누굴 믿을 거야, 세상에. 믿을 건 진짜 100% 믿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자기밖에 없지. 안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더 관대해지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진짜로. 칭찬도 칭찬 같은 칭찬을 해야지 딱 보기에도 입에 발린 말을 안 하니까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의 뭐 칭찬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칭찬을 받아서 뭐 그게 가식이 됐든 뭐가 됐든 기분 좋으면 그 좋은 걸로 또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런 거를 너무 막 마음에 담고 막 소갈이 하고 이러진 말자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항상 댓글 중에 좋은 댓글도 있는 반면 악플도 많기 때문에 종종 저도 이제 욱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 더 노력하면 되니까. 내가 부족해서 욕한 거 그래 내가 더 노력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보단 더 좋다.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사실 더 많은 게 사실이고. 우리 프리지아스 님도 저한테 막 메일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프리지아스 님 웹툰 어디서 보냐고. 그런 거 다 그만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항상 좋은 생각 하시고, 남들이 칭찬해주면 칭찬해주는 대로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나 잘하는구나 이러지 말고, 저분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남들이 날 비난했으면 저 사람들이 비난하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항상 노력하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베베님 어서오세요. 베베님 뭐 하다 왔어? 데이트 하다 왔어? 전혀 몰랐습니다. 왓썸님께 그런 메일이 오는 줄은. 몰랐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우리 방 분들 정말 다들 인정하잖아요. 실력자분들 많다는 거.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다는 거죠. 항상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영화 보고 왔어요? 데이트하고 왔구나. 영화 보면서. 몰라. 라이트아웃 보고 왔는데 무서웠습니다. 라이트아웃 나도 보고 싶은데. 그거 지금 해요? 하고 있어요? 나 보러 가야겠다. 백수된 기념으로 보고 와야지. 나 백수된 기념으로 영화나 봐야겠다. 낚시도 좀 하고 올까? 아직 해요? 보러 가야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듣고 올게요. 비행기 사고 관련 또 해주세요. 비행기 사고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있나? 뭐 다른 게 있나 모르겠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꼭 봐야겠네. 오키도키. 덕혜옹주요? 그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오늘 학교에서 축구 시간 때 남학생이 축구공으로 제 얼굴을 맞췄는데 제가 좋아하고 있는 키 큰 남학생이 괜찮냐면서 얼굴을 만져줬어요.
와. 우리 애기 괜찮니? 공 어디 다친 거 아니지? 공 괜찮니? 아, 공이 터진 줄 알았네. 야, 이 개자식아! 야,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자, 다음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예쁜 사랑하세요. 다음 이야기는 안동 김수민님의 상여 소리입니다. 아, 상여 소리. 공이 어이가 없네. 스페셜 에디션 공이라고요? 저요? 벌써부터 약 빨았다고? 저는 원래 항상 베이스로 약간 깔려있죠, 약이. 아, 우리 안동 김수민님의 사연, 우리 그 아리랑 고개부터 해서 장위동에 살았을 때 엄청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장위동에 살았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장위동 이야기는 끝냈지만 끝내시면서 그랬죠.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한 사연입니다. 자, 이번 사연 상여 소리. 제목만 들어도 1253님 CPU 높으세요라니? 제 CPU요? CPU 사용량이 높냐는 건가요? 아니요, 아주 쾌적한데요. 30%인데 25%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왜? 튕겨서 그래요? 1253님의 CPU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CUP는 뭐야? 아니요, 저는 제 컴퓨터는 아주 원활합니다. 네. 자, 일단 듣고 올게요.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따광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여 소리. 살면서 꿈으로 보던 눈으로 보던 저승사자를 참으로 많이 본 듯합니다. 장위동에 살면서 몇 번 본 것도 모자라 이사간 곳마다 그것들을 보았으니 말이죠. 중간중간 살았던 곳들은 생략하고 경기도로 이사가서 겪게 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타고난 운명 덕분인지 하는 일마다 안 되어 다 접어야 했고, 결국은 싼 방 한 칸을 얻을 돈만 챙겨 며칠을 집을 보러 다니다 우연치 않게 그 집을 얻게 되었다. 동네 가구수라고 해봤자 1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방 하나에 부엌, 그리고 몇 가구가 같이 쓰는 공동 화장실이 전부였고, 주변엔 전부 산이라 밤이 되면 돌아다니기가 겁날 만큼의 그런 으스스한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라서 그런지 싸게 방을 구할 수 있었다. 전 같으면 절대로 안 들어갈 거라고 우기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방 하나만을 보고 계약을 하고 며칠 후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한동안은 그럭저럭 아무 일 없이 잘 지냈고, 혼자 지내다 보니 아는 동생들이고 지인들이고 자주 놀러와 음주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에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도 아는 동생들 둘이 양손에 술이며 안주거리를 잔뜩 사들고 집에 놀러왔다. 술을 마시다 보니 밤은 깊었고 동생 A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을 알려주고 들어오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A가 뭔가 쫓기는 사람 마냥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너는 무슨 오줌을 몇 초 만에 싸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일이야? 언니, 화장실 앞에 뭐가 있었어? 이 시간에 있긴 뭐가 있다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시간이면 죄다 자고 있을 시간인데.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시커먼 게 서 있었다니까. 같이 가보자. 도대체 뭐가 있다 그러는 건지 원. A를 데리고 화장실 쪽을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거봐, 아무것도 없잖아. A는 대충 볼일을 보았고 앞에서 지키고 있던 나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B가 화장실을 가더니 또다시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쳤다.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우리 셋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고 점심나절이 다 되어서 일어난 아이들은 꿈에 가위가 눌려서 무서웠다고 난리였다. 와, 언니, 이런 데서 언니 혼자 어떻게 사냐? 나 같으면 못 살겠다. 자다가 막 목 졸리고. 이 집 왜 이래? 그 후로 동생들은 집에 놀러 오길 꺼려 했고 만남도 거의 밖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거하게 마시고 집에 들어와 술도 깰 겸 문 밖에 나가 늦가을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빛을 받아 환했던 곳이 갑자기 안개가 가득해지며 오른쪽 어디에선가 상여꾼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대체 이 시간에 누가 상여를 끄는 거지? 술이 확 깨면서 두 눈은 사방을 훑어보아댔지만 이 새벽에 상당한 집도 없었고 터질 듯이 심장은 요동을 쳐댔다. 그때였다. 오른쪽 조그만 다리 쪽에서 안개에 쌓여 상여종을 치며 상여꾼이 오고 있었다. 뭐지? 자세히 보니 안개는 다리 쪽에만 있었고 마치 영화 속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신선 마냥 그들은 안개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상여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하얀색 가마에 상여 종소리만 클 뿐 상여꾼은 3명 정도만 보였고 그 옆에 저승사자가 보였는데 얼굴은 보이질 않고 하얗다는 느낌과 대충 20대 정도의 나이로 느껴졌다. 헉 하는 동시에 얼른 집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난 조그만 창문을 열고 그들을 보았다. 대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집 앞쪽 대각선으로 가로등이 있었기에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은 집 앞을 지나 길 쪽 끝부분에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던 순간 그들은 길에서 멈추어 섰고 갑자기 저승사자가 얼굴을 뒤쪽으로 확 돌리더니 내 쪽을 쳐다보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았고 잠시 후 정적을 깨고 그들은 다시 상여종을 치며 가더니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내 집과 그 집 끝과의 거리는 100m는 좋게 되는 거리였는데 그들의 모습은 몇 초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바닥에 다시 주저앉아버린 다리는 일어설 힘도 내질 못했고
그렇게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 옆집 아줌마께 달려가 간밤에 있던 일을 말해주고 그 집을 찾아가려 했으나 아줌마가 나를 말리며 한마디 하셨다. 아유, 괜히 찾아가서 그런 말 했다간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집에 찾아가 아무 일 없으면 난 정말 미친년 소리 듣겠구나 싶어 머뭇거리고 있던 찰나 끝집 쪽에서 아이고 곡소리였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쪽을 바라보니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었다.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저 집엔 누가 죽었나 봐요. 곡소리 나요. 아줌마도 옥상 쪽으로 오시더니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찬 모습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새벽에 본 그것이 정말 진짜란 말인가? 내 스스로도 어이없고 기가 막혔다. 그날 오후 아줌마로부터 그 집의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다. 아유, 세상에나. 그 집의 아들이 아가씨랑 동갑인데 하필 외아들인데 암으로 아침에 죽었다는구만. 아유, 안 됐어. 아줌마는 계속 혀를 차시며 안타까워하셨다. 나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으로 남아 극락왕생을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틀이란 시간이 지나 12시가 지났을 때쯤 문 밖에 나가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집 그쪽에서 길을 따라 내 쪽으로 상여종을 치며 상여꾼들 소리가 들려왔다. 또 뭐지? 또다시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살며시 열고 길 쪽을 바라보니 그때 보았던 그 저승사자와 상여꾼들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슬슬 멀어지는 소리에 밖을 나가 다리 쪽을 보니 소리도 상여꾼들도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저승에서 온 사자와 상여꾼을 보았고 다음날 아침 그 집에선 운구차가 나갔다. 운구차가 나간 이틀 후 그 시간에 또다시 보게 되는 그 상여꾼과 저승사자, 그리고 이젠 구슬프기까지 들려오는 상여 종소리. 밖에 누워있던 나는 부엌으로 가서 살며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그때 본 그 상여꾼과 저승사자가 보이는 게 아닌가. 뭐지? 저 집에 줄초상 났나? 왜 또 상여꾼이 나가지? 아침에 옆집 아줌마께 달려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줌마, 저 그 집 상 나가던 날 새벽에 상여꾼들을 또 봤는데요. 근데 오늘 새벽에 방에 누워있다가 그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그 집에서 또 상여꾼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또 봤다고? 네. 아이고, 줄초상은 아닐 테고 아무래도 사무제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요즘엔 사무제 지내고 탈상을 하니까. 사무제 때문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로 그 집에선 이상한 기운은 느껴지진 않았다. 예전 중학교 시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늘상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 우리 어머니하고 내 동생이 나 데리러 왔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린 화들짝 놀래곤 했었다.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방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다. 할아버지, 여기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할머니께선 원래 남자가 죽으면 남자 집 조상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고 여자가 죽으면 여자 쪽 친정조상이 와서 데리고 간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그 끝집에 왔던 저승사자도 젊어서 죽은 남자의 조상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 안동 김수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 상여 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오싹하죠. 사무제라고 해서 돌아가시면 3번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례 풍습인 것 같은데, 그래서 3번의 상여 소리와 함께 그 저승사자가 목격됐던 게 아닐까 싶네요. 에스트라이언님 들어가세요. 섬님 저승사자 소리 덜덜. 아니 진짜. 나 이제 매니저 채팅도 올려야 되나봐. 듣고 있는데 아니 게임은 아니고요. 그냥 부금 자체가 이러는 음악이에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니저 채팅에서 듣고 있는데 상여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신라의 밤이요. 진짜. 이게 무서운데 나름 난 소름 돋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저 소리 듣자마자 그냥 빵 터져가지고 나올 때마다 웃겨가지고 내가 진짜. 무당 언니랑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요. 완동 김수민님이 엄청 고생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아썸님 목소리 좋대요. 그리고 귀신을 못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대요. 그렇죠. 안동 김수민님의 사연은 지난번에도 그 장유동에 살았을 때 그 사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수민님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귀담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장보경이라고 이름 뜨는 게 바로 접니다. 덧글에요? 알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간판 깨기. 아라님 같이 듣고 계시는 무당 언니 분께서 제 방송 보시면서 뭐 다른 얘기는 없으셨나요? 혹시 목소리를 통해서 저의 뭔가를 아실 수 없나? 요새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저도 점을 보고 왔는데 답답하네요 요즘에. 의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참은 거야. 신라의 밤. 그럼 내가 잘못했네. 원래 여기다 제가 진짜 상여 소리를 넣었었어요. 진짜 상여 소리를. 그랬다가 그냥 좀 더 뭐랄까 그냥 제 스타일로 그냥 좀 했던 건데 망했네. 그럼
망한 건데? 원래 진짜 상여 소리가 이게 있었어요. 원래 이게 진짜 상여 소리란 말이죠. 저 처음에 이걸 넣으려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상여 소리고 웃겨서 잠이 오다 달아났어요. 이건 진짜 상여 소리고 이야기 중에는 한 3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여 소리는 뭔가 좀 웅장하고 많은 사람이 부르는 느낌이라 이걸 그대로 쓰지 않았고 그냥 제가 했는데 망했네. 망했다. 내 나름 안개도 넣고 내가 진짜 이번 사연 지렸는데. 섬님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신라의 달밤으로 인해서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는. 나름 분위기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분명히 근데 유튜브에 올리면 또 나올걸? 신라의 달판이여. 웃음 빵 터졌습니다. 김소미님의 사연이 뭐 물론 지리기도 하지만 뭐 이로써 웃음을 드렸다면 그걸로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예. 장기돌림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돌림 나에게로 50보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50보 나도 50보 50보 100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감사합니다. 장기돌림. 때마침 여기에 달이 떴네요. 신라의 하하함이여. 그다음 가사가 뭐니 근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사를 모르겠다. 가사를 모르겠습니다. 무섭이의 밤이요. 동생이 같이 있는데 무섭이가 너무 귀엽대요. 알아 동생님, 제가 갖고 싶은 거구나. 제 엉덩이는 좀 비싸다기요. 가사.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어온다. 몰라. 저도 신라의 밤 세대가 아니라 섭님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무섭이 인형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자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지점토로 빚어가지고 수작업으로 해서 팔까요? 제 친구가 무섭이 엉덩이 너무 예쁘대요. 무섭이 엉덩이는 명품 엉덩이죠. 이 무섭이 엉덩이는 우리 아들의 엉덩이를 제가 모델 삼아서 그렸기 때문에 이 엉덩이는 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엉덩이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점토로 만들어서 내가 일일이 내가 붓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지점토 무섭이 인형인 거지. 상품마다 다 틀려. 어떤 건 애가 되게 포동포동 귀엽게 나왔는데
어떤 건 내가 되게 찐따같이 나오고 복불복이야 복불복. 가격은 똑같이 주고 샀는데 복불복이야. 이게 엉덩이가 짝짝인데요. 볼이 쳐졌는데요. 환불은 안 되십니다. 빵 터졌어. 캠방이요? 캠방은 아직은 네, 계획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캠방에서 뭐해요? 제 얼굴 봐서 뭐합니까? 안 그래도 동생이 무소비 인형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이게 항상 제가 저 말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가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샘플 하나 나오는데 몇십만 원 들어가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몇십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찍어야 이제 또 그 다음부터 조금씩 싸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내가 샀는데 한 10개 팔리고 안 팔려봐. 나 어떡하니? 무섭이 인형으로 이불 만들어서 덮고 자야 되니? 무섭이 인형을 밑에 깔고 위에 덮고 베고 그래야 되니? 언젠가는 만들긴 만들고 싶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많은. 그래서 소량으로도 주문이 제가 제 한도에서 가능한 그런 데가 있을지 틈날 때마다 알아보고 있긴 합니다. 재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인형이나 뭐든지 모든 상품들이 그 샘플이라는 거는 어쨌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인력이라든지 뭐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오케이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합시다. 그럼 그때부터는 단가가 싸지죠. 근데 이제 하나 만들면 그 되게 비싸고, 특히 인형 같은 경우는 샘플을 하나 만들려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특히나 더 비싸요. 상상 소잉이요? 제가 안 알아봤겠습니까? 거기 주문할래도 거기도 비싸요. 거기도 이미 너무 비싸졌고 너무 유명해졌고 너무 유명해져서 몇 개월 밀려 있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뭐가 됐든 인형이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조금씩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부모님께도 선물해 주시고 소중한 연인과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머그컵은 가능성이 좀 있죠. 머그컵은 그나마. 귀신 붙지 말라고 지금 병실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우행. 아라님 옆에서 지금 그 여러 사람이 아라님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옆에 그 무당 언니분과 동생분 제 목소리 듣고 있죠? 두 분이서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또 때려주세요. 철 좀 들으라고. 혼자 있고 싶다니 지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또 듣고 오겠습니다. 동생이 집에 귀신 오면 귀찮다고 그냥 있으래요. 그래요. 집에 가지 마세요. 벌써 마지막인데. 아서님 진짜 말 듣고 때렸어요. 아유, 굿. 나이샷. 좋아요. 열쇠고리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 엄마짱님의 열쇠고리는 엄마짱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단가도 조금, 아무래도 열쇠고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거 그것도 수작업이거든요. 다 일일이 수작업이야. 수작업이면 비쌀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무 힘들고 좀 그것도 좀 생각해 볼게요. 많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두 사람이 원해서 될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걸 판매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많은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념품으로라면 제가 소량으로 어떻게든 만들겠는데 기념품이 아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아닌 만약에 판매용이다 그러면 좀 많이 복잡해지긴 하죠. 어쨌든 저도 이제 뭐 백수 됐으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고 아니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박보살 이야기 10부 더블리님의 글이죠. 박보살 이야기 10부 요거 보고 듣고 오실게요. 판매하면 안 살 거야. 그럼 뭐야? 그냥 다 달라는 소리야? 물론 제가 기념품으로도 만들겠지만 일단 듣고 올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 아휴, 시간이 참. 언니, 제발 추천 좀 해줘. 모두가 추천해줘서 용기 내려고 노력 중이야. 나 항상 기다려. 추천 좀 해줘. 이젠 방종이야. 하나만 남았어. 이제 또 얼린다. 공포 라디오 들을래? 아이 진짜 이게 추천을 눌러 말어. 아이 진짜 어떡하지? 야 채팅창 얼렸다. 야 어떡하냐? 어떡하지? 지금 추천 눌러도 돼 언니. 빨리 눌러. 좀 눌러라 진짜. 너무하네. 그러냐? 알았어. 추천 누르고 역캠 보고 올게. 박보살 이야기 10부. 이 글을 쓰는 날짜가 2014년 12월 19일. 29살이 이제 보름도 안 남았네요. 우울해집니다. 20대의 박보살 시리즈를 몇 번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방금 네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훑어봤는데요. 개뻥이라고 어쩌고 하는 댓글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기가 이해력 딸리는 걸 나보고 난리야. 독서 좀 더 하고 가요. 안습. 그리고 그렇게 개뻥 같고 소설 같으면 읽지 않으시면 됩니다. 괜히 님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글 따위에 할애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런데 또 저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더 챙겨 읽어요. 알고 보니 애독자? 뭐 나는 조회수 올라가고 좋죠 뭐. 결론은 때롱. 오늘은 저렇게 키보드로 혹은 글로 혹은 새치어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보살은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말했어. 말이나 글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 현생에서 남의 험담을 많이 하거나 욕설을 입에 자주 담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추남 추녀로 태어난다고. 지금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 입으로 업을 잘 닦은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박보살에게 이렇게 말했어. 원래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대하잖아. 그러니까 뭐 열폭할 일도 별로 없지. 그러자 박보살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글쓰나 너는 이 현실을 잘 이겨내서 지금 예쁘고 좋은 말만 써야 된다. 현생은 포기하더라도 다음 생을 위해서. 이런 박보살년. 내가 네 때문에 욕을 못 끊어 이년아. 암튼 내가 박보살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선배가 하는 중국집이 있어.
말이 좋아 선배지. 학교는 한 10년 선배일 것이고 우리 오빠의 몇 년 후배고 아무튼 그런 분이 하시는 중국집이야. 그 선배는 위로 형이 한 분, 누나가 한 분 계시고 3남매 중에 막내인데 누나는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을 했고 형은 술에 찌들어 살며 도박에 빠져서 아무튼 사람 구실을 못해. 거기 짬뽕이 얼큰하고 맛있어서 박보살이랑 자주 가던 곳이었어. 장사도 겁나 잘 되고. 선배의 아버지가 배달을 하셨는데 늘 궁시렁궁시렁. 이런 신발 것들 더럽게도 처먹었네. 에라이, 퇴. 미친년들이 그릇을 왜 이렇게 늦게 내나? 이씨. 막 이런 식으로 욕을 자주 하셨어. 그 중에 선배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시던 욕은 에이, 신발 나가 되잖아. 이건 뭐 손님이 좀 까다롭게 굴거나 아님 본인 자식들에게도 습관적으로 저런 말을 하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손님이 계시는데 저렇게 욕을 하면 짜증나지 않나? 그래도 난 자주 거길 갔어. 짬뽕이 너무 맛있거든. 나는 짬뽕의 노예야. 그런데 어느 날 짬뽕을 먹다가 그 아저씨를 유심히 보던 박보살이 나한테 예언? 그런 비슷한 걸 했었어. 저 아저씨 남들한테 자꾸 나가 되져라 나가 되져라 하시는데 자기가 나가서 돌아갈 팔자네. 난 그때도 주의 깊게 듣기보단 돈 내고 밥 먹으러 와서 우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뭐 어쨌든 욕설을 들었으니까 박보살도 기분 나빠 저러는가 보다 하고 여겼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엄청 무더웠던 날이었어.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예배 갔다가 점심이나 먹자며 만났으니 일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콩국수나 한 그릇 먹자며 내 차로 교회에 있는 식당에 가는 길이었어. 박보살이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지. 박보살은 여름엔 조수석에 안 타려고 해. 에어컨 안 쐬어도 소름 돋는 경우가 많아서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늘 뒷자리에 타. 콩국수집이 교회 쪽이라 한적한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보살이 하는 거야. 조수석에 탄 친구랑 나랑 동시에 왜? 라고 했어. 우린 박보살이 하면 왜 하면서 깜놀하는 경향이 있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봤나 봐. 라는 박보살의 말에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는데 차 좀 돌려봐. 라는 박보살의 목소리. 차를 돌려서 박보살이 세우라는 곳까지 서행을 했어. 길 옆쪽에 정차를 했더니 박보살이 내렸어. 내리지 말고 차에 있어. 라면서 도로 옆으로 난 시골길로 조금 걸어가는 박보살. 얼마쯤 걸으며 풀이 많이 자란 도랑 쪽을 계속 살피다가 박보살이 우두커니 멈춰섰어. 멈춰선 자리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통화를 끝내고는 다시 내 차 근처로 와서 우리가 자주 가던 중국집의 이름을 말하면서 빨리 전화해서 사장님 오라고 해. 라는 게 아니겠어? 아니 무슨 영문을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욕쟁이 할아버지 저기 쓰러져 계셔. 119에 신고했으니까 중국집에 전화해서 알려줘. 라고 말하는 박보살. 나는 급히 그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정과 위치를 설명했고 지금 119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이쪽으로 빨리 오시라고 했어. 근데 통화를 마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갑자기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는 분명히 도로 옆 시골길에 있는 도랑에 빠져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선 안 보이셨는데 박보살이 뭘 보고 차를 돌리라고 한 걸까? 할아버지는 쓰러진 게 아니라 돌아가셨구나. 박보살이 그걸 봤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살이 벌벌 떨렸어. 같이 있던 친구도 눈치를 챘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지? 너 사람 보고 차 돌리라고 한 거 아니지? 라면서 박보살에게 물었어. 그래, 돌아가셨어. 아까 차 타고 지나갈 때 도로가에서 서성이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차 돌리라고 한 거야. 나는 박보살. 잠시 뒤에 선배랑 119랑 비슷하게 도착을 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셨어. 그날 저녁에 친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내 친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너네가 발견했다며? 그 어른 심장마비로 가셨단다. 내일 문상 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야. 옆에 있던 박보살이 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 에휴, 그 할배 맨날 첫날 남들한테 나가 되지락 하더니 본인이 나가서 돌아가실 거라고 내가 그랬지? 외롭게 돌아가실 팔자라고. 내가 궁금해서 박보살한테 물었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 보였냐고. 그럼 나는 어떻게 죽겠냐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그랬어. 생각하는 대로 안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 있지? 말도 똑같아. 생각 없이 입 밖에 내면 그게 꼬리표처럼 자기 인생에 들러붙는 거야. 맨날 첫날 남들한테 나가 되져라고 한 그 말이 할아버지한테 꼬리표가 된 거지. 나는 그 할아버지한테 객사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저승사자를 본 것도 아니야. 자기 언행대로 돌아갈 팔자가 보이더라. 그리고 이년아, 너는 맨날 배불러 죽겠다 그 말 자주 하니까 배 터져 죽을걸. 참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데 그래, 배 터져 죽으면 좋다 이거사 라고 했지만 소심하게 다짐했어. 소식하기로. 근데 존투 반전은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어. 박보살 말에 의하면 그 선배의 누나와 형은 크면서 혹은 살면서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것들을 전부 흡수했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엇나가고 꼬이는 걸 거라고. 중국집 사장인 선배는 성격이 진짜 남의 말을 안 들어. 어떤 날에 짬뽕 국물 많이 달라고 해도 늘 똑같이 주거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 성격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 좀 일리가 있는 듯. 우리도 살면서 듣기 싫은 말들은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흘리고 적당히 주워 담으며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대부분의 님들은 예쁜 진심, 감동적인 댓글을 많이들 달아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악의적인 댓글 다는 분들 보이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주문을 외우죠. 에라이 무지개 반사! 말에 관한 좋은 글귀 하나 들고 왔습니다. 공유할게요.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말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너무 흔해서 인사치레가 되긴 싫지만 진실을 담은 말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힘내라. 다시 꽃핀다. 걱정 마라. 위로의 말은 칭찬받는 아이처럼 금세 가지를 치고 조그맣게 잎새를 띄웁니다. 그런 말, 희망의 말, 초록의 말을 건네세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그 기분 좋은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더블리님의 박보살 이야기 10부 듣고 왔습니다. 말하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절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걸 못 보겠습니다. 거슬리는 말을 도저히 걸러 들리지가 않고요. 그래요, 뭐 그게 현생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업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업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좋은 글귀네요. 감동입니다. 그렇죠. 소개팅에서 할 말이라고요. 영어쌤님, 소개팅에서는 하지 마세요. 전생의 말을 예쁘게 해서 으하하하하. 선생님. 그렇죠. 1253님. 네, 전생의 말을 예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전에도 말했었지만 고3 때 쌤한테 1년 반 동안 욕만 먹어가지고 제대로 된 일이 없었는데 온갖 욕과 차별이 심했고 심지어는 가족욕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선생님이요? 선생이... 그런 사람이 왜 선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까요? 왓서님, 언니란 동생이 그만 자래요. 귀신 그만 불러오라고. 왓서님, 저 잘게요. 예, 잘 자요 아라님. 얼른 완쾌 되시고요. 예. 그러니까 언니분과 동생분께도 예, 고생 많으시다고 꼭 전해주시고 힘내시라고 화이팅이라고 전해주십시오. 선생이 아니고 망아지인 듯.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선생이지? 하나의 직업군으로? 그거를 인성 같은 거를 좀 더 확 시험 볼 때 그런 거 안 되나? 그런 거 없나? 저 결국 감기에 걸렸어요. 결국이 아니라 이미 감기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감기에 걸렸는데 오늘도 감기에 결국 걸리신 건가요? 아이고, 고생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안단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뭔가 기쁘지 않고 씁쓸하네요. 의지님 생일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 콩그레츄레이션 빰빠밤빠밤빰 축하합니다 의진님. 생일이요. 그렇죠. 생일이 이제 그냥 뭐 하지만 나이 먹어서 생일을 바쁘게 그냥 지내면서 그냥 아유 뭐 이 나이 먹고 생일 챙겨 하면서 보내는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생일이 그렇게 지나갔다는 걸 깨달으면 약간 좀 밀려오는 허무함 같은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감사합니다. 노래까지. 아니에요.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뭐 최고의 하루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위 분들, 특히나 주위 분들도 주위 분들이지만 자기 자신한테 항상 예쁜 말 하시고 긍정적인 말. 오늘 뭐 무슨 되게 굉장히 훈훈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랭이님의 사연에서부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항상 예쁜 말로, 결국엔 다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주변 가족이나 자손들에게까지 그게 업이 되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말, 예쁜 말 항상 쓰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섭님 말씀이 와닿네요. 그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독한 약을 먹어도 감기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심해지기만 하네요. 아유,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아플 때도 자기 암시 꼭 잊지 말고 하시고. 야식 추천이요? 야식? 이 시간에 먹을 야식은 뭐 딱히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치킨집도 이 시간 되면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냥 뭐 족발 뭐 이런 거, 거의 이런 거밖에 없지 않나? 탕수육?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탕수육 전문점, 보쌈, 거의 이 시간은 족발 보쌈 위주 아닌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진짜 간단히 드실 거면 그냥 편의점 가서 간단한 거 사서 드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 이 시간에 야식을 야식이 다 대부분 거기서 거기라. 휴제님 고맙습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피자나라 치킨 공주는 2시 30분까지 한대요. 피자나라 치킨 공주의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그 배달 어플 깔아보세요. 배달 어플 깔면 아직 하고 있는 집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쭉 보시면 괜찮을 듯. 자, 아유, 오늘 이야기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저는 또 목요일 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친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였고요. 저는 이제 막 백수가 된 왓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